안녕하세요. WQT 수학 상하 심화반 수업을 맡게 된 강한길입니다. 오늘은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수업은 1월, 2월 2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주일에 5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하루에 6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상하 이 중요한 교육 과정을 2달 동안 완전히 끝내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4종류의 교재를 나가게 될 것이고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이렇게 3권은 3개의 시리즈는 현재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심화 교재 중 가장 유명한 교재 3개입니다. 그리고 효자수학 레드는 저희 출판사에서 자체 출판한 모의고사들 기출 중에서 킬러 문제 위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4개의 시리즈를 2달 동안 알차게 나갈 예정이고 목표는 당연히 수학 상하 내신 1등급이고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도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학 상하는 현재 1학년 내신을 넘어서 모의고사, 심지어 수능에서까지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수능의 시험 범위가 수학 상하는 아니지만 수학 상하를 모르면 수능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념 정립, 두 번째는 집중적인 문제풀이 훈련, 이 2개는 당연히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실전적인 스킬들까지 전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로 저희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밑에 이렇게 제가 예시를 3개 가지고 왔는데 이 예시들은 모두 수학 상하 교육과정에 나오는 문제들 중 극히 일부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시들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얘는 우리가 미적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굳이 수학 상하의 교육과정만으로 풀지 않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교육과정 편제상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항정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수학 상하 교육과정만으로 푸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교육과정상 기하에 나오는 내용을 이용을 하면 수학 상하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교육과정 자체가 선행을 하면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교육과정만으로 문제를 내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 사실 이 문제들도 다 그냥 수학 상하의 교육과정만 가지고도 풀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행을 좀 해놓으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센스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또는 수원, 수투까지 모든 거를 다 공부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모든 내용이 다 수학 상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화반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미적분에서 일부, 확률과 통계에서 일부, 기하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만약에 수학 상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뒤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교육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갖다 쓰면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나 기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또는 얘네들이 지금 이용되는 그 개념을 모두 다 완벽하게 설명하겠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수학 상하에서 쓸모 있을 만큼만, 예를 들면 미분을 문제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미분을 완전하게 모두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정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선행을 모두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학 상하 내용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그 내용들만이라도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아이들이 내신 또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토를 할 시간도 늘어나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한 문제를 빠르게 푼다는 것은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이 줄어든다, 어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반드시 선행만 나가겠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수학 상하 심화에 하여간 도움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번 WQT 때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때 어떤 문제를 보는 안목, 관점, 이런 것들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안목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떠오를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이번 WQT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은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딱 하나의 풀이만 생각을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쫙 여러 가지 풀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고 또는 훈련이 덜 되어 있거나 부족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방학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줄 예정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이 0보다 크니 작니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절대값이 0이고요. 얘는 2일 때 절대값이 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당 범위를 3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범위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증오는 사실 어디에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큰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절대값도 음수고 이 절대값도 음수입니다. 절대값 안의 값이. 그래서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이 절대값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를 볼 건데 여기 이 범위에서는 이 i는 0보다 큰데 이 i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풀리는데 이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풀리는데 이 두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거를 정리하면 3이 5보다 작다라는 너무 당연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당연한 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가 다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킨다는 소리인 거고, 다시 말하면 이 범위에서 나오는 해는 이거 전체가 다 해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들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절대값들이 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절대값을 벗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절대값 안 숫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2x가 6보다 작기 때문에 x가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걸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얻어낼 수 있고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써주면 결론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는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정석입니다. 대부분의 해설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식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이 식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식도 하나의 함수로 보면 결국은 이 문제는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y는 5라는 그래프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이 꼴이 굉장히 특수한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짝수개가 있고 일단 두 개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있고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항상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과 이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그러면 둘은 지금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다 일일이 풀어서 이렇게 범위에 맞춰서 나눠가지고 이 범위에 해당할 때는 얘를 그리고 이 범위에 해당할 때는 얘를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꼴을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y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x자리에 둘 다 마이너스 1을 넣든 둘 다 2를 넣든 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고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3이라고 하면 y는 5라는 직선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니까 y는 5는 여기 위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 이 교점과 이 교점만 읽어주면 바로 그게 답이겠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직선 여기 절대값을 풀 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던 이 꼴이 그냥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 식은 이번에는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나왔던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식을 정리를 했을 때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y는 5 사이의 교점을 찾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x 마이너스 1과 y는 5라는 거에 둘의 교점을 찾게 되면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이런 절대값 그래프를 쭉 모아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절대값이 2개 있는 경우만 지금 딱 가지고 와서 발췌를 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게 문제 첫 번째 풀이고 이게 문제 푸는 두 번째 풀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풀이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꼴이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이런 꼴이 문제에 나오면 이거를 그냥 공식화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결국 시간 싸움, 실수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시간 싸움에서 이기려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딱 공식화해서 패턴화해서 딱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딱딱 풀고 넘어가고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x는 a일 때 여기가 0되고 x는 b일 때가 0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라고 했을 때 y는 c가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구했던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c인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x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딱 공식화해서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 교점은 그냥 얘네들을 둘 다 플러스를 했을 때 얘기니까 x-a 더하기 x-b가 c다라고 해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냥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세 번째 방법은 공식화입니다.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부터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b가 2고 c가 5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그대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런 공식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신에서 타임어택, 시간 싸움인 내신 시험에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패턴화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풀이들을 2달 동안 열심히 학습을 하는 게 이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문제를 이렇게 3개를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너네가 내신 시험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공식들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그냥 딱 이 공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면서 가야 아이들이 혹시 시험 시간에 생각이 안 나거나 실수를 생각이 안 났을 때 유도를 해낼 수도 있고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패턴화하기가 쉬운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2개 있으면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3개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론이 뭐냐면 절대값이 2개 있으면 2번 꺾이고요. 3개 있으면 3번 꺾입니다. 절대값이 4개 있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는 사실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일이 나눠서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4개다 그러면은 4번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꺾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5번 다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학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절대값이 2개일 때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x축과 평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이런 경우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건 맞는데 얘가 x축과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2번 꺾이는 건 맞지만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수업 시간에 다뤄서 아이들이 실수 없게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 3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x는 1일 때 0이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번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t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함수 f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는 걸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마이너스 1, t1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아까 전에 구했던 이런 방식으로 다 식을 표현을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 거죠. 그냥 여기에서 ft가 답입니다. ft라고 하면 절대값 t-1 더하기 절대값 t 플러스 1 하고서 여기에 t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t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입니다. 여기서는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집니다.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는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벗겨지니까 t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fx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t, 2가 되는 것이죠. 좌표가. 그래서 부등식을 그래프로 보는 능력 또는 이제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또 대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다양한 관점들을 다 익혀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낫겠구나. 이거를 빠르게 시험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수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길러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기출도 하나 가져왔는데 물론 좀 예전 수능 기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원활하게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문제도 엄밀하게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해설지들은 이렇게 해설을 써놨습니다. 먼저 얘네들의 식을 다 구해야 됩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fx가 먼저 구간을 정해서 0부터 2분의 3까지는 얘가 기울기가 현재 2입니다. 그래서 y는 2x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3부터 3까지는 이 식을 구하면, 이 식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방법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줄 예정인데 지금 이 문제, 여기 이 영상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 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이제 gx도 마찬가지입니다. gx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1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번 하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먼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식이 y는 2x가 됩니다.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에서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gfx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fx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다 나눠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여기에 이제 gfx를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여기는 이제 x자리에 이제 fx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fx가 됩니다. 여기서는 y는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자체도 0부터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부터 fx가 3일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0부터 1 사이일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디테일하게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값은 얼마인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경우는 0부터 2분의 1까지입니다. 0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부터 3까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식을.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는 fx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2x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x값의 범위가 현재 0부터 2분의 3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2x를 넣어주면 4x가 됩니다. 그리고 2분의 5부터 3까지 이 범위에서는 이 식이 현재 fx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 1부터 3 사이에 fx가 있을 때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걸로 나눠야 합니다. 먼저 노란색 경우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경우에는 노란색일 경우에는 x값이 얼마일 때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일 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일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일 때는 gx는 이렇게가 범위가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y는 2x라는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x 자리에다가 2x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값을 이번엔 여기다가 넣어주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는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2분의 3을 기준으로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5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를 나눠서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0부터 2분의 1까지는 범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의 5부터 3까지는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해당되는 범위에 이 그래프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는 4x를 그립니다. 그리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x 더하기 2분의 3을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9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5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2를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춰서 그리면 되고, 지금 y축 값은 대충 계산을 안 하고 대강 해서 그렸는데 그래프 개형을 보니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식으로 다 일일이 구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봐도 정석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시험 시간 내에 다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따로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gfx는 그냥 눈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반 잡고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도 한 3분의 1 정도 잡았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바로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다 일일이 해본 다음에 그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그냥 한 번에 이런 긴 과정이 없이도 바로 눈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어떤 합성함수가 나오더라도 그걸 다 그려낼 수 있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길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13년 동안 수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들은 후에 그래프를 못 그려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습 문제까지 다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다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만 저에게 수업을 들으면 합성함수 그래프는 앞으로 굳이 이렇게 식을 다 구해서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쓱 그려낼 수 있게. 사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쓱 그려낼 수 있게끔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런 그래프들도 많이 나옵니다. F 동그라미 fx 이렇게 합성함수를 이렇게 자기 자신이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일일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래는 구해야 하지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얘를 요렇게 해서 여기 딱 절반 잡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보통은 뭐 여기 정확한 어떤 해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y는 2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x의 개수가 몇 개니?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쓱 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구나 해서 4개라고 딱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도 당연히 4개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바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 10초면 될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빠르게 쓱 구하고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수학은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최대한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만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식이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나오고 뭐 요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나온 다음에 뭐 요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시험 문제에서 y는 g 동그라미 fx gx와 fx를 합성한 이런 함수를 그리라고 문제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등분점 딱 잡고 여기도 이제 3등분점 딱 잡고 그래서 여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꼴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함수의 식이 복잡해질수록 더 파워풀해지고 남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직선으로만 구성이 된 함수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처음에 훈련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보통 곡선인 경우가 많은데 곡선인 그래프에서도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얘기이고 그걸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보여드린 것이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가볍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어떤 설명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고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내 실력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느껴지고 본인 스스로 느껴지고 그런 게 실제로 결과에서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점점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흥미도 붙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상하 심화반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는 안목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쫙 여러 가지 풀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겠다 라고 딱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수학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길러내는 것이 우리 WQT 시간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수학 상하의 어떤 교육 과정에 충실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수학이라는 게 선행을 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발췌를 해와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딱히 막 엄청 어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만 가져와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보다 기간도 상당히 길죠. 그리고 수학은 정말 중요한 주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수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QT 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끝날 때쯤에는 자신감이 매우 충족이 된 상태로 학교 수업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WQT 수학 상하 심화 OT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